정우야, 얼굴이 왜 그래? 김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말 오후 부대 근처 시내 카페에서 손주를 기다리던 복순은 눈을 의심했죠. 21살 이정우의 얼굴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고 입술 옆으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아, 할머니.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손주의 움츠러든 어깨,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는 얼굴까지. 실수라고? 정우야, 할머니가 바보로 보이니? 복순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였죠.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주말을 맞아 외출 나온 군인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유독 정우만은 다른 병사들과 달리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복수는 손주의 손을 잡았죠. 거칠어진 손등과 까진 손톱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군대가 원래 좀 힘들잖아요. 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어요. 입대 전 장난꾸러기였던 손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복수는 오랫동안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이끌던 시절,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죠. 그럼 오늘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자. 어디가 좋을까? 복순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 꼭 가야 할 식당이 있어요. 가야 할 식당? 네. 다들 거기로 가거든요. 안 가면 좀. 그래요. 정우의 말에서 복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원한다면 어디든 따라갈 생각이었죠. 그래, 그럼 그 식당으로 가자. 복순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우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식당 사장님이 좀 무뚝뚝하세요. 그냥 참고 드시면 돼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손주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복수는 조용히 정우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대 근처 상가들 사이로 군인들이 삼삼오오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저기에요, 할머니. 정우가 가리킨 곳은 골목 안쪽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만나 식당이라는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죠. 복수는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식당들은 한산한데 이곳만 군인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들어가요, 할머니. 정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손주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코를 찌푸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여기서 드셔야 해요. 왜? 그냥. 다들 그래요. 복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20명 남짓한 군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웃으면서 식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마치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주문하세요. 식당 직원이 불친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메뉴판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더니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복수는 메뉴를 보며 깜짝 놀랐죠. 이게 다 얼마야? 김치찌개가 15,000원, 제육볶음이 20,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의 2배는 넘는 가격이었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시켜요.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복수는 손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2개 주세요. 얼마 후 나온 음식은 가격에 비해 형편없었어요. 김치는 시큼하고 두부는 상한 것 같았죠. 밥도 제대로 안 됐고 반찬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우야, 이게 음식이니? 할머니, 조용히 해요. 들려요. 정우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손주의 반응이 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카드 안 된다니까? 현금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밖에 있는 ATM 가서 뽑아와. ATM도 수수료가 5,000원이래요. 복수는 계산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있는데 고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뭔가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카드 정말 안 되나요? 복순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식당 사장 장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여기 군인들만 오는 데예요. 현금만 받아요. 그럼 왜 카드 단말기가 있나요? 그건 옛날 거예요. 어서 현금 내세요. 장 사장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냥 드리고 가요. 복순은 지갑을 꺼내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산대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두툼한 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벽 곳곳에 CCTV가 너무 많았죠. 일반 식당치고는 과도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정우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천천히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군인들이 많이 오시죠? 어머, 그렇죠. 외박 나온 애들은 다 여기 와야 하거든요. 와야 한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맛있어서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장 사장이 말을 바꿨지만 복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야 한다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선택이 아닌 강제처럼 들렸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복수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다른 식당은 갈 수 없는 거니? 할머니, 그냥 그래요. 다들 여길 가야 하니까요. 정우의 대답에서 복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손주가 휘말려 있었죠. 정우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복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냥 참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누가 뭐라고 하니? 할머니가 나서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정우의 말에서 복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웬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복순의 본능이 깨어났죠. 복순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는 할머니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여보세요. 박 사단장이지? 나 복순이야.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한데 잠깐 볼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른 채 앞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오랫동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온 김복순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주를 건드린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앞에 검은색 군용 지프차가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을 본 헌병들이 급히 거수 경례를 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형철 사단장이었죠. 소장 계급장이 선명한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부대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었거든요. 대대장 오대성은 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어떻게? 조용히 해. 나 혼자 다녀올 테니 따라오지 마. 박형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오대성은 당황했어요. 사단장이 이렇게 차가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감히 더 물어볼 수는 없었죠. 박형철은 곧장 부대 밖으로 향했습니다. 만나 식당에 도착한 박형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장 사장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죠. 군인 아저씨,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형철의 정중한 말투에 장 사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 이야기요? 복순 장군님께서 여기 다녀가셨다고 하던데요. 복순? 누구요 그게? 김복순 장군님 말입니다. 박형철이 장군님이라고 부르자 장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제 온 할머니가 장군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아, 그 할머니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던데. 평범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전 투스타 장군님이시죠. 박형철의 말에 장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라는 말에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장 사장은 목이 말라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정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부하였습니다. 박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그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도 생각났죠.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박형철은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계산대 옆 봉투,
벽에 과도하게 설치된 CCTV, 그리고 고장 스티커가 붙은 카드 단말기까지 복순이 전화로 말해준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외박 나온 군인들이 많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식당도 많은데 왜 여기만 오는 걸까요? 장 사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들통날 것 같았고, 거짓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맛있어서 오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형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장 사장을 관통했습니다.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그였기에 부조리의 냄새를 맡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순의 말을 통해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죠. 사장님, 혹시 대대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네, 대대장님이요? 오대성 대대장 말입니다. 장 사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박형철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복순의 직감이 맞았죠. 사장님, 저희 부대 병사들이 여기 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카드 결제는 왜 안 되죠? 기계는 정상인데. 박형철이 카드 단말기를 가리키자 장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고장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거든요.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건 진짜 고장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볼까요? 박형철이 카드를 꺼내자 장 사장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장이에요. 이상하네요. 불은 켜져 있는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대성 대대장이었어요. 그는 사단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사단장님, 여기 계셨군요. 오 대대장, 마침 잘 왔네요. 이 식당 자주 와보셨어요? 예. 가끔. 그냥 지나가다가요. 오대성의 거짓말도 금세 들통났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장 사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거든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대대장님, 우리 병사들이 외박 나와서 다른 식당 못 가고 여기만 온다는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정말요? 그럼 이 식당 말고 다른 데 가도 되는 거죠? 오대성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박형철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챘죠. 두 분 제대로 이야기해보죠. 사무실이 있으면 그리로 가시죠. 박형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순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오대성과 장 사장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당 뒤편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박형철이 들어서자 벽에 붙은 각종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부대 주변 상가 지도, 병사들의 외박 일정표, 그리고 이상한 장부들까지. 일반 식당 사무실 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죠. 이게 다 뭡니까? 박형철이 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대성은 말문이 막혔고 장 사장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장사에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장사의 병사들 외박 일정이 왜 필요하죠? 박형철의 질문에 장 사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박형철이 펼쳐보니 날짜별로 매출이 적혀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죠. 매출이 꽤 좋으시네요. 하루에 이 정도면 손님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본 식당 규모로는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없을 텐데. 박형철이 계산해 보니 말이 안 됐어요. 20개 남짓한 테이블로는 이런 매출이 불가능했거든요. 그것도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수입원이 있나요? 박형철의 직접적인 질문에 장 사장과 오대성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형철은 확신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사장의 휴대폰이었는데 화면에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장 사장이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늦었죠. 형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네요. 누구시죠? 그냥 친구예요. 친구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박형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장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죠. 야, 장 사장, 오늘 돈은? 말을 하다가 멈춘 남자는 명백히 조폭 같아 보였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과 험악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박형철의 군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군인이 왜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장입니다. 박형철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 남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단장?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장 사장님과 무슨 관계이신지.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남자가 돈이라는 말을 했고 장 사장과의 관계도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박형철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 이분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봅니다. 오대성이 급히 부인했지만 박형철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 식당과는 어떤 관계죠? 왜 자주 오시는 겁니까? 그냥 맛있어서요. 맛있어서 매일 오시나요? 박형철이 벽에 붙은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오대성이 식당을 방문한 날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거의 매일이었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오대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박형철이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현금 뭉치들과 함께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는 오대성이라는 이름도 보였죠. 이건 뭡니까? 박형철이 수첩을 들어보이자 장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에 대대장님 이름이 왜 있죠? 그리고 이 금액들은 뭡니까? 박형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조폭처럼 생긴 남자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박형철이 막아섰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희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왜 돈 이야기를 하셨죠?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형철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헌병대입니까? 사단장입니다. 지금 즉시 만나 식당으로 오세요. 체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형철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보시죠. 김복순 장군님의 손자가 여기 와야만 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오대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장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조폭까지 나타난 마당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복순의 직감대로 이곳에서는 단순한 부조리가 아닌 조직적인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에 무고한 병사들이 희생되고 있었죠. 박형철은 복순에게 받은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하기 전 박형철은 오대성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식당 밖 주차장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대성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했죠. 대대장, 이제 그만 말해보세요. 김복순 장군님의 손자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박형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대성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외박 나오는 병사들을 이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안 오면 불이익을 줬어요. 박형철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어떤 불이익을 줬습니까? 외박을 취소시키거나 얼차려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대성이 말을 멈췄어요. 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뭡니까? 때리기도 했습니다. 박형철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복순 장군님의 손자도 때렸다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대성의 고백에 박형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순이 본 정우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멍자국, 입술에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있던 눈빛까지 모든 게 오대성과 그 부하들 때문이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병사들을 괴롭혔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오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 사장과 짜고 외박 병사들을 식당으로 보내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받았다는 거였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폭들은 뭡니까? 장 사장이 연결해 준 사람들이에요. 병사들이 말 안 들으면 협박하라고. 박형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어요. 박형철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달려왔죠. 오대성 대대장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 사단장님. 헌병들이 오대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대성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식당 안에서는 장 사장과 조폭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이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병사들을 괴롭힌 죄를 어떻게 봐줍니까? 박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폭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야, 이거 불법 체포 아니야? 나 변호사 부를 거야. 하지만 헌병들은 개의치 않고 그를 끌고 갔죠. 식당 안에 남은 박형철은 혼자서 사무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병사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명단, 협박 문자 내역, 그리고 송금 기록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요주의 인물 마이너스 할머니가 까다로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형철은 그 파일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순을 까다로운 할머니라고 표현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정우를 따로 표시해뒀다는 건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뜻이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박형철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대대장이 식당과 짜고 병사들을 강요했어요. 조폭까지 동원해서 협박했습니다. 전화 너머 복순의 한숨이 들렸어요. 정우는 많이 다쳤나요? 네. 따로 표시까지 해뒀더군요. 장군님 때문에 더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놈들이.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형철은 오랜만에 듣는 복순의 그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예전 부대에서 들었던 적을 향한 그 차가운 음성이었죠. 장군님,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대대 전체를 뒤집어서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형철아. 네, 장군님. 내 손으로 다시 칼을 쥐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복순의 말에 박형철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복순이 직접 나서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만약 복순이 직접 움직인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박형철은 서둘러 부대로 향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대대장은 체포했지만 정우를 직접 괴롭힌 병사들과 간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찾아내서 처벌해야 했어요. 복순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말입니다. 박형철이 부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특히 정우를 괴롭혔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전체 집합. 박형철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운동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의 특별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대장을 비롯해 부조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박형철의 선언에 몇몇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우는 뒤쪽에 서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체포됐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그동안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이정우, 이병 앞으로 나와. 박형철이 정우를 부르자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는 긴장하며 앞으로 나갔어요. 이정우, 이병,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박형철의 따뜻한 말에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사단장님,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바로 그때 최일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병사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우 형을 괴롭힌 건 저였어요. 최일병의 고백에 다른 병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강하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안 하면 저도 맞는다고 했거든요. 최일병이 강하사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강하사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강하사, 앞으로 나와. 박형철의 명령에 강하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사실입니까? 사단장님, 대대장님이 시켜서 대대장이 직접 병사를 때리라고 시켰다는 겁니까? 강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정우 이병을 괴롭힌 사람들 모두 나와. 박형철의 말에 한 명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상병, 김일병, 그리고 중대장까지 모두 8명이 나왔어요. 정우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거였죠. 박형철은 분노를 참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대대장님이 이정우가 말썽을 부린다고 했어요.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썽을 부렸다는 겁니까? 할머니가 까다롭다고.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하라고. 박형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순을 까다로운 할머니라고 표현한 것도 화가 났지만 그 때문에 손자를 괴롭혔다는 게 더 분노스러웠습니다. 무고한 청년이 할머니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였어요. 이정우, 이병,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뭘 했는지 말해보세요. 박형철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매일 얼차려를 시켰어요. 그리고 때렸습니다. 외박 나갈 때마다 그 식당에 가라고 강요했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뺏었어요. 용돈 받으면 다 가져갔고 안 주면 더 심하게 때렸어요. 정우의 고백에 괴롭혔던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형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순의 손자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징계 처리할 것입니다. 박형철의 선언에 괴롭혔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도 대대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지만 박형철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겁니까? 군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변명을 합니까? 박형철의 꾸짖음에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부대 정문으로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복순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운동장으로 걸어왔죠.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의 모습은 평범한 할머니 같았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걸어올 때마다 병사들이 저절로 길을 내줬죠. 할머니,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복순은 손주에게 다가가 상처 입은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름을 느꼈어요. 이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죠. 복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을 받은 병사들은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죠. 정우야. 복순이 조용히 손주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이 사람들이 널 때렸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손주의 상처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김복순 장군님, 박형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형철아,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썩은 사람들이 문제였지. 복순의 말에 괴롭혔던 병사들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복순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전설적인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걸 말이죠. 복순이 최일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일병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복순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얼마나 많이 때렸니?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본 건 사과가 아니야. 몇 번이나 때렸는지 물어봤어.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일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때려서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대답 못하겠니? 그럼 내가 대신 세워줄까? 복순의 말에 최일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복순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내 손주를 몇 달 동안 괴롭혀 놓고 용서를 바라니? 복순이 강하사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강하사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사님, 군대에서 후임을 때리는 게 당연한 일이니? 아닙니다. 그럼 왜 때렸어? 강하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복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이 제일 비겁해. 복순의 말에 강하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은 이어서 중대장에게도 다가갔어요. 중대장은 간부였지만 복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죠. 중대장님, 부하를 관리하는 게 지휘관의 역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니? 복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손주가 매일 맞고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잖아. 아니, 오히려 부추겼지?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순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군인이라고? 나라를 지킨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군인이었어. 4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지. 그런데 이런 비겁한 놈들은 처음 봐. 복순의 말에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형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군님, 이들은 모두 군법회의의 회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처벌? 복순이 박형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철아, 처벌로 끝날 일이니? 장군님, 내가 직접 교육시켜야겠어. 복순의 말에 괴롭혔던 사람들이 더욱 떨었습니다. 그들은 복순의 전설을 들어봤거든요. 장군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아니야. 이런 놈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복순이 정우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야,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할머니, 누군가 널 건드리면 할머니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는 다시 괴롭혔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이곳에 올 거야.
너희들에게 진짜 군인이 뭔지 가르쳐 주겠어. 장군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박형철이 말렸지만 복수는 단호했어요. 있어. 이런 놈들을 그냥 두면 또 다른 정우가 생겨. 복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모여. 내가 직접 훈련시킬 테니까. 복순의 선언에 괴롭혔던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감히 거부할 수는 없었죠. 복순은 마지막으로 정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복순의 품에서 정우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은 거였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는 이제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난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의 일주일간 특별 교육은 전설이 되었어요. 괴롭혔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모두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정우 이병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최일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어색하지? 괜찮아. 정우 옆을 지나가던 강하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사님, 앞으로는 형이라고 불러. 계급으로 부르지 말고. 강하사의 변화에 정우는 놀랐습니다. 복순의 교육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복순은 그들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가르쳤었죠. 체력 훈련은 기본이고 정신 교육까지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정우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우가 돌아보니 백상병이었어요. 그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형, 오늘 면회 온다며? 할머니 뵐 수 있을까? 할머니를요? 백상병을 비롯해 정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복순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자 복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부대 안에서는 누구나 그녀를 알아봤죠. 할머니, 정우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우리 정우 많이 좋아졌구나. 복순이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참고 견뎌낸 거지.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최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장군님. 왜? 제가 편지를 썼는데 받아주실까요? 최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편지까지 써? 죄송합니다.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복순이 편지를 펼쳐보니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쓴 사과의 글이었죠. 복순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최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진 거지?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최일병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강하사와 백상병, 그리고 중대장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복순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장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수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편지는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진짜 사과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크게 대답했어요. 복수는 정우의 손을 잡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왔죠. 정우야, 정말 좋아졌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밝은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거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도 복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인데 뭘. 복순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전부였거든요. 특히 손주들은 더욱 소중했죠.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구나. 그 말을 들은 정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복수는 손주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부대는 평화로워졌고 정우는 행복해졌죠. 며칠 후 정우는 새로 들어온 후임병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견디면 돼. 그리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새 후임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 정우는 후임병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짜 리더십이 뭔지 이제 알겠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복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복수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죠.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다면 또다시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